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이에요. 비가 온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공부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빛날 휘, 자, 이 빛날 휘는 이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건 휘황찬란하다. 왜 이게 시골 좀 멀리 가면은 밤 되면 온 세상이 캄캄해요. 이게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런데 있다가 이렇게 서울에 오면은 한밤중에도 막 네온 사인이 막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박깜박하고 뭐 화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휘황찬란하다라든가 아니면 휘영, 빛을 영자 써서 환하게 밝게 비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왠지 빛난다고 그랬어요. 빛난다고 했는데 부수는 수레가 무수예요. 이게 연결을 잘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뭔가 이 한자의 뜻과 연결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럼 설명을 해드리자면 빛광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군사군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 자, 빛난다고 하면은 이게 한낮에 태양이라든지 이런 거 빛나지만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밤에도 전투를 하고 뭐 낮에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낮에는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지만 밤에는 그 불빛이 이게 뭐 이렇게 횃불 같은 걸 켜지 않으면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빛광자라는 거는 여기서 지금 군사군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전쟁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영하는 군사군, 야영하는 군사의 그 진지, 그러니까 진을 쳐놓은 진지에서 불빛이 환히 빛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어떤 일화를 보면은 일본 그 군인들이 우리가 얼만큼 더 지금 군인이 많은지 또 군량미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그 횟가루를 갖다가 풀어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쓸려 보냈다 그러잖아요. 꼭 쌀뜨물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빛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멀리서 보면은 이게 그 엄청 많은 군대가 이제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환히 밝혀놓은 거예요. 야영할 때 이제 밤에 이제 잠시 뭐 교전이 뭐 끝났다든가 뭐 이랬었을 때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그 모습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빛날 휘는 여기 거가 부수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군사군하고 빛광은 이미 다 아는 글자고 설명해 드렸었고, 뭐 다시 뭐 말씀드리면은 빛광 같은 경우엔 불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발이 두 개가 겹쳐서 그 사람에게 불빛을 비추는 거고, 군사군 같은 경우 이건 덮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레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수레의 용도는 무기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거를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덮어놓은 거, 가려놓은 거, 숨겨놓은 거를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미 다 설명했던 거고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주먹권. 자, 이 주먹권은 뭐 권총, 권투, 권법, 철권이라는 거는 뭐 쇠뭉치 같이 아주 굳센 주먹, 아니면 적수공권, 이런 거는 빈손하고 맨주먹이라는 이제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태권도 할 때도 권자 이거 쓰잖아요. 손 동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를 설명해 드리려면 주먹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손수가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글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채권이고, 이렇게 쓰면은 여기 칼도면 문서권이고, 또 뭐 이거 많죠.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쓴 다음에 테두리 딱 만약에 쳐져 있으면 우리권 많이 나오죠. 뭐 이게 눈목에 들어가면 돌아볼 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글자는 한자가 이게 그 단독으로 이건 안 쓰여요. 단독으로 안 쓰이는데 원래 본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쌀미를 쓰고, 이 쌀미 쓴 다음에 밭들 공자, 이것의 본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요건 사람 인해서 여기 하나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면 사람이 밥
밥을 두 손에 들고 있다. 이거 쌀미는 이제 밥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밭들공, 두 손으로 맞잡고 있다. 밥그릇을 받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주먹이 있으면은 뭐냐면 손가락이 이게 접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꼬부려서 쥔 주먹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그릇을 손으로 이게 들고 있듯이 이것도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서 주먹을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여기 이런 모양, 지금 동그라미 친 이런 모양, 이건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을 빌려줬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돌돌돌 말다, 말권이라고도 해요. 이게 손을 이렇게 접듯이 아니면 종이 같은 거 돌돌돌 마는 거 말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감희감. 뭐 용감하다 이거 들어가는 거, 과감하다. 또 감불생심. 감불생심이라는 거는 조금 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럼 또 언감생심. 그러면 감히 이런 마음을 먹었어? 네가 감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감자가 감이란 뜻도 있고 구태여. 구태여 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감생심 그러면은 자, 언감생심이란 말이 이렇게 있다면 네가 감히 그런 마음을 가졌어? 여기서는 감이에요. 그러면은 감불생심, 이 감자에다가 여기다가 불자를 쓰고 그다음에 감불생심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또 여기는 또 내용이 달라지죠.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런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양반집 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하인 남자가 있어요. 여기는 여자 딸, 여기는 양반이고 여기는 천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둘이 예를 들어 이 남자가 이 여자애를 좋아한다고 치면 이 양반집의 아버지 같은 경우, 부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싫죠. 신분이 엄연히 뚜렷하게 다르니까. 그럼 이 집 아버지가 이 하인 남자한테 감히 니깟 놈이 이렇게 내 딸을 넘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옛날에 왜 멍석말이라 그래서 이게 둘둘둘 말아갖고 막 때리고 막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모 입장에서는 구태여 그냥 한번 용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타이르시든가 하지 구태여 이렇게까지 매질을 할 건 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감불생심이라든지 언감생심은 이 약간의 그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럴 때 다 감자가 이걸 쓰는데, 이거는 설명을 해 드리자면 뭐냐면 칠공 플러스 귀. 그러면 공격, 전쟁이 나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적의 귀를 자르고 코를 베고,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베는 입장이면 적을 죽여서 귀를 자르고 코를 잘랐다면은 나는 용감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상대방, 죽어가는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내 귀를, 내 신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나를 죽이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한쪽은 용감한 거고 다른 한쪽은 죽으면서 감히 굳이 구태여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감불생심하고 언감생심이 말의 그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전혀 이게 말의 뜻이 다르듯이 여기도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뜻이 다르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칠공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거 치는 거, 이거 그 붓으로 나온 거고, 이거는 장인공은 소리를 빌려준 거고, 이거는 옛날에 왜 귀무덤, 코무덤 있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우두머리를 죽이게 되면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그냥 군사들을 죽이게 되면 귀나 코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입장에서 용감하다. 이제 그 죽이는 입장에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세자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수요일 날 내일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